안녕하세요, 앤드루스 마라토니아입니다. 드디어 2년 만에 돌아온 레이싱화의 영원할 것 같은 녀석, 베이퍼플라이의 네 번째 버전 나이키 베이퍼플라이 4입니다. 네, 나이키의 주맥스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인 이 신발은 2016년 처음 베이퍼플라이 4%라는 이름으로 나이키가 카본 플레이트를 삽입해서 로드레이싱화에 큰 충격을 줬었죠. 그 이후에 제가 선수 시절 즐겨 신었던 베이퍼플라이 4% 플라이 니트가 나왔고, 바로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로 이어졌고, 그 이후에 베이퍼플라이 2가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에 베이퍼플라이 3를 출시했죠. 그 사이에 이제 다양한 컬러와 스타일로도 출시를 해왔기 때문에 첫 번째 버전부터 정말 끊임없이 러너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선수 시절에도 이 베이퍼플라이가 저에게는 대회 레이싱용으로 신었던 레이싱화였거든요. 이번 베이퍼플라이 4의 출시는 어떻게 보면 좀 세월을 체감하게 만드는 저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먼저 베이퍼플라이 4의 주요 스펙부터 보겠습니다. 베이퍼플라이는 전통적인 레이싱화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세계 육상 연맹에서 러닝화 스택 높이 규정을 40mm 이하로, 그리고 카본 플레이트를 한 장까지만 허용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제작되었습니다. 어퍼 소재는 니트 소재를 사용했던 3와 다르게 이 베이퍼플라이 1, 2처럼 다시 메쉬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무게가 전작보다 가벼워졌고요. 무게는 전작보다 10g 정도 가벼운 남자 280mm 기준 190g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리뷰하는 제품은 프로토타입의 버전이지만 다양한 컬러가 앞으로 출시할 거라고 합니다. 국내 출시 가격은 309,000원이고 레이스먼트에서 프로토타입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앤드루스 마라토니아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고로 꼽은 레이싱화가 바로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나이키의 베이퍼플라이였습니다. 드디어 2년 만에 베이퍼플라이 4가 출시했는데, 제가 선수 시절 때도 베이퍼플라이만 신어왔고, 정말 1과 2는 정말 최고로 꼽았지만 3에서는 조금 아쉬웠거든요. 과연 4에서는 어떻게 변화됐는지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네, 디자인을 보면요, 먼저 이 외관을 보다 보면 왠지 그 전작인 베이퍼플라이 3보다 훨씬 더 날렵하고 빨라 보이는 그런 디자인으로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알파플라이 3의 디자인을 굉장히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미드솔 부분의 디자인이 좀 비슷하죠. 기존에는 이제 그 베이퍼플라이와 알파플라이 디자인이 그냥 봐도 바로 알 정도로 좀 서로 다른 모습이었는데, 정말 멀리서 이렇게 보면 알파플라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앞쪽에 에어줌이 없는 그 알파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신발끈의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알파처럼 정면을 향하고 있어요. 전작까지는 뭔가 그 전매 특허처럼 신발의 끈의 위치가 사이드로 위치해 있었죠. 알파플라이 3를 흡수한 듯한 느낌이랄까요? 컬러는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약간 베이지색의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그 프로토타입 특유의 느낌을 살린 요소가 군데군데 보이는데, 이 옆면에 테스트 숫자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미드솔 뒷부분을 보시면요, 그 알파플라이 3의 에어 컬러와 비슷한 그 주황색 라인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층을 좀 나눈 포인트로 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건데, 미드솔 뒤쪽에 그 은박으로 이 스티커 같은 게 부착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나이키 그 스위시 로고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설포 중앙에도 마찬가지로 그 은박 스티커 이렇게 보이시죠? 전반적으로는 알파플라이 3 때의 느낌처럼 와 멋지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네 번째 버전이다 보니까요, 그 완성도에서 나오는 포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이퍼플라이 1부터 4까지 오면서 어퍼 소재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베이퍼플라이 1에서는 베이퍼 위브라는 메쉬 소재를 사용하였는데, 당시에는 좀 하드한 느낌은 있었지만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좋고 또 어느 정도의 방수 효과까지 있는 특수한 소재여서 제가 신기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작인 베이퍼플라이 2도 통기성이 개선된 메쉬 소재였고요. 이것도 당시에는 저는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출시한 베이퍼플라이 3에서는 플라이 니트라 불리우는 니트 소재를 사용했고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했습니다. 다시 베이퍼플라이 4에서
2와 비슷한 재질의 메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착용감 자체는 그 3보다는 2에 근접한 느낌이 좀 들었고요. 단지 어퍼의 소재 변화만으로 착화감이 달라지지는 않았겠지만 확실히 전작인 3가 니트 소재여서 그런지 이번에 4에서는 좀 하드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베이퍼플라이는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가벼워지고 있어요. 1보다 2가 가벼웠고 또 2보다는 3가 가벼웠죠. 그리고 이번에는 3에 비해 10g 정도나 가벼워졌습니다. 보통 러닝화 무게가 가벼워지면 그 어퍼 소재의 영향이 큰데요. 개선된 엔지니어드 메쉬 사용으로 전체적인 무게도 좀 줄였고 위에서 알파플라이와 비교하면서 했던 이야기처럼 그 신발끈의 방향이 1, 2, 3 전작에서는 모두 독특하게도 바깥쪽을 향해 있었거든요. 이번 4에서는 일반적인 러닝화들처럼 정면, 그러니까 앞쪽을 향해 있습니다.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이 전작을 개선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미드솔과 아웃솔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이 정도 급의 러닝화들은 당연히 페바 미드솔 폼을 사용합니다. 이번 미드폼은 3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파플라이 3의 디자인을 계승했고 또 탄력과 반발력이 향상되었는데 3와 4를 번갈아 가면서 신어보면서 좀 차이가 났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웃솔이 조금 달라졌어요. 1, 2의 메쉬를 다시 가져온 것처럼 왠지 아웃솔의 모양이 1, 2와 비슷합니다. 뒤꿈치 밑부분은 알파플라이 3와 또 비슷하고요. 예상컨대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선수나 일반 러너들의 피드백을 많이 반영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에 발을 디딜 때의 느낌은 아주 훌륭하고 지면을 잘 잡아줬습니다. 저는 정식 출시 전에 이 베이퍼플라이 4를 며칠간 신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2년 만에 나온 4라서 좀 설레이는 마음으로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는 편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발볼과 전체적인 핏 사이즈는 베이퍼플라이 3와 거의 비슷했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약간 작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 사이즈가 잘 맞는 편이었고 3까지도 잘 좀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발볼러인 러너분들은 반업 정도가 필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길을 들인다고 하죠. 조깅을 천천히 좀 해보면서 신발을 좀 발에 맞추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천천히 조깅하면서 뛰어보고 조금 빠른 속도로 달려봤는데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천천히 뛰면 리어풋으로 좀 착지하고도 뛰거든요. 그러다 보면 뒤에서 좀 잘 잡아주지 못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빨리 달릴 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포어풋과 미드풋 착지에서는 그 어퍼의 일치감이 굉장히 훌륭했지만 천천히 뛰는 조깅에서는 저와 좀 비슷한 느낌이 아마 많은 러너들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레이싱화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처음 신발을 신으면 발도 좀 잘 안 들어가고 좀 뭔가 답답하고 어색하지만 막상 그 빠른 페이스로 달리는, 그러니까 속도감 있는 러닝에서는 역시 나이키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이번 베이퍼플라이 4에서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시리즈의 네 번째답게 레이싱화로서 굉장히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개인차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계속 뛰다 보니 발 옆쪽이 조금 조여진다는 느낌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신발끈 조절을 조금 더 여유롭게 하거나 양말 굵기에 따라서 조절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미드폼은 페바 소재지만 소재가 업그레이드 되었을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뒤쪽, 그러니까 그 힐 부분의 구조와 디자인 변에서 오는 차이 같거든요. 힐컵의 높이가 미세하게 조금 낮아진 것 같고 플라이 플레이트라 불리우는 카본 플레이트의 뒷부분 힐 쪽의 위치가 조금 더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빌드업식으로 페이스를 계속 올려서 달려보면 그 상당히 괜찮다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발구름 자체에서 밀어주는 느낌도 너무 좋았고 필요한 기능들이 정말 유기적으로 제대로 움직이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달려줬던 것 같아요. 네, 극단적인 예로 저는 주로 자동차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스포츠카가 데일리로 타는 일반 승용차보다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카에 어울리는 빠른 속도에 도달했을 때는 레이싱 스포츠카의 제 성능이 나오거든요. 계속 그래왔지만 이번 베이퍼플라이 4 역시 올라운더 러닝화는 아닙니다. 대회에 참가하는 실전 레이싱에 필요한 최적화된 러닝화죠. 그래서 러닝을 이제 막 시작하셨다면 나이키의 준플라이 시리즈나 여러 브랜드의 안정화나 쿠션화를 좀 먼저 추천드리고 싶고요. 러닝을 시작한 지 어느 정도 되었다면
수준과 관계없이 대회를 목표로 훈련하는 러너라면 충분히 추천할 만한 레이싱화입니다. 일단 저도 막 100km까지 이상 막 이렇게 뛰어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길게 뛰어보고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라도 다시 착화감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레이싱 쪽으로 강화된 제품이 있는데 바로 보이시죠? 나이키의 스트릭 플라이입니다. 네, 이번에 그 스트릭 플라이 2로 새롭게 출시한다고 하네요. 이 러닝화는 마라톤보다는 트랙 러닝 5km나 10km와 같은 중장거리 레이싱화로 나온 제품인데요. 무게는 사이즈별로 편차가 있겠지만 150g 정도의 이하의 무게라고 합니다. 정말 가벼운 레이싱화죠. 아마 제일 가벼울 것 같은데 전작과 다르게 이번에는 카본 플레이트가 이렇게 내장돼서 출시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그 러닝붐이 일면서 단축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는 5km나 10km 경기도 정말 많아졌고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종목에 출전하시는 분들에게 만약 기록 PB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추천해보고 싶은 레이싱화입니다. 그래서 이 러닝화도 추후에 제가 좀 제대로 달려보고 테스트해보고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베이퍼플라이 4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매번 러닝화를 소개해 드릴 때마다 느끼지만 벌써 1년 동안 러닝화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그 브랜드 간의 격차도 줄고 있고요. 그만큼 러너들에게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있고 또 러너들에게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행복한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리지널리티라는 영어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원조성, 도창성을 의미하죠. 나이키 베이퍼플라이는 항상 레이싱화의 기준을 제시했고 러너들은 또 열광했고 한편으로는 늘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세계육상연맹의 러닝화 40mm의 스택 높이 기준을 만들었던 것도 베이퍼플라이였고요. 잠시 알파플라이 3의 인기에 나이키 레이싱화의 뭔가 2인자 같은 느낌을 주기도 했지만 베이퍼플라이는 첫 출시 이후에 약 10년 가까운 굉장히 전통이 있는 원조격의 레이싱화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마라톤 선수를 했을 때 베이퍼플라이 시리즈와 함께 했거든요. 그간 수많은 좋은 러닝화들이 정말 출시했었지만 이제는 한 명의 러너로서 진지한 마음으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면 저는 여전히 베이퍼플라이를 고를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리뷰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